꿀팁이거든요. 제주 감귤이라고 다 맛있지가 않아요. 제주도에서도요, 그 등급을 매기는 과일, 그 브릭스로 매기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요. 매해에 1등급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좀 다르지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요. 과일의 당도가 올라가려면 비가 많이 오면 안 된대요. 물은 적게 주고요. 햇빛은 많이 줄수록 당도가 올라간대요. 저는 근데 그게 자녀도 인간도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모는 당연히 경제적인 넉넉함을 아이한테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건 물을 많이 준 과일과 비슷하다고 봐요. 물기는 빵빵하게 오르거든요. 당도가 더럽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양심적인 집단은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출하 안 해버려요. 당도 떨어지니까요. 그럼 우리 이 농원에, 우리 이 농장에 브랜드 이미지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수박도 보면 장마 지나고 수박 사시잖아요. 그럼 완전 물수박 되시는 거예요. 네. 모든 과일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렌지가 잘 자라는 곳이 어디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네, 캘리포니아잖아요. 캘리포니아 선키스트. 아시죠? 그 유리병 사각으로 되고 손 이렇게 딱 잡는 거 이렇게 있고 뚜껑 그거 쇠로 딱 돌리는 거. 그리고 밤낮의 온도 차이가 심할수록 더 그렇고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못 해주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본질은 뭘 못 준 거냐? 햇빛을 못 준 거죠. 그게 부모의 햇빛이든 제2, 제3의 햇빛이든 그 따뜻한 햇빛을 느껴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비로소 단 거를 생산해내는 것 같아요. 그런 달콤함, 스윗함은 사랑받은 것에서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인간이. 집중하는 게 생기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내가 집중할 만한 그 거리를 찾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텔레비든 유튜브든 정신없이 멍하고 봐야지 뇌에 좋은 때가 있지만 그러다 보면 삶은 바다에 떠다니는 빈 물병처럼 계속 세상의 밀물 썰물에 떠돌아다녀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는데 인간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요.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20년을 똑같은 직장이나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서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좋아도 힘든 골짜기가 있거든요. 좋다고 무조건 다 좋지 않거든요. 오히려 때로는 좋기 때문에 더 마음 아픈 게 있거든요. 내가 별로 그냥 나 이거 회사 일, 나 이 일, 나 그냥 돈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요, 오히려 더 상처 안 받아요. 사람은 진심으로 하려고 할 때 더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심이었으면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여기까지 잘 오신 거고, 진심이 아니었고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했다고 해도 20년 동안 그렇게 한 분야, 한 직장을 다니는 건 정말 수고롭고 애쓴 우리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외부 에너지로만 우리를 운영하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창호한테 와가지고 뭐 여기서 수업 받고 또 이게 수업발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럼 또 뭐 김미경 원장님 아카데미로 갔다가 또 거기서 또 떨어져. 그러면 또 혜민 스님 또 마음치유학교 갔다가 또 거기서 또 한 3개월 떨어지면 또 법륜 스님한테 가서 욕 좀 처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해주게 하는,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또 수업을 받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거는 내가 나를 그렇게 해주기 위한 전초전이다. 그러면 너무 외부 세력에 의탁하지 않거든요. 안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외부 세력에게 호감을 보여요. 야, 거기 갔는데 막 완전 와, 나 완전 막 진짜 너무 막 호랑이를 입었는데 와, 진짜 막 그냥 막 발톱으로 내 그냥 심장을 파는 것 같더라고. 막 진짜 대박 좋아. 그러다가 어느 날 김창욱이 뭐 좀 이상하면 야, 걔 완전 삐리리더라고. 진짜 미친놈. 진짜 나 호랑이 입을 때 알아봤잖아. 지가 무슨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에도 흔히 말하는 멘토들에게도. 그러니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던 그 에너지들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그렇지만 나는 내 삶의 주체로 나를 다시 그렇게 봐주고, 그리고 또 내가 또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또 나의 또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할 때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또 봐주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걸 좋아서 하셨어요? 아니면은 좀 직장으로 하셨어요? 직장으로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직장으로 한 것도 있다. 근데 그 마음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으로 한 그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고 소명의식이 있는 자들이 어느 날 자기의 마음이 직장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자기가 되게 타락했거나 자기가 되게 본질에서 떨어졌다고 자기를 쫓는 게 있거든요. 좀 근데 그거 저도 이제 20년 오래됐는데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최근에는 되게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했냐, 소명으로 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원인이 되었든 얼마나 진심으로 진솔하게 했느냐. 그게 오히려 더 그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 거, 그거는 진짜 박수 받아야죠. 처음에는 우리가 소명으로 시작했을 수 있거든요. 제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강연이 내가 정말 돈이 많으면 이건 안 하고 싶다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 전에는 프라이드가 뭐였냐면 나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난 강연해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는 안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풍선 꺼지듯이 이렇게 꺼지더라고요. 그 길거리에 공사 중 팻말 그 풍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여기에 바람이 빠지니까 이렇게 되듯이 제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지금의 제가 5년 전, 10년 전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저에게 찾아간다면 저는 창호가 대견하다. 이렇게 계속 네가 일하고 사는 건 대견한 일이다. 그래 좀 힘들면 쉬어도 괜찮다.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계속 보내드리던 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한 6개월 이상 못 보낸 거죠. 엄마 아빠한테 보내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전화가 오는데 엄마는 걱정이 돼서 전화가 오는데 저는 또 이 돈이 안 들어왔다고 전화를 하시나?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 안 받게 되니까 엄마는 더 걱정이 돼서 더 자주 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확실히 엄마라는 존재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탁 자기 에너지를 탁 바꾸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타이어에 공기바람 싹 넣듯이. 그러면서 창호가 일 없지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엄마는 계속 걱정하는 모드예요. 제가 일이 바쁘고 잘 될 때는 아이고 쌀쌀해라 창호가 어떤 년만 좋은 일 난다 뭐 이러면서 되게 그 걱정 모드야. 네. 근데
엄마가 딱 제가 그런 시기가 딱 오니까 공기압을 탁 바꾸면서 창호가 일 없지?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예전처럼 뭐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코로나라서 엄마 모이기가 어렵지. 뭐 계속 7개월 동안 그래. 괜찮아. 1년 쉬었다 간다고 생각하고 창호가 몸 건강하면 괜찮다. 딱 이 말을 하는데 순간 너무 단순한 말이잖아요. 진짜 너무 단순한 말.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저처럼 막 말을 막 장황하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는 돈을 못 보내는 저의 그 무거운 마음을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힘든 목소리를 하면 제가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어요. 예. 이때까지 보내준 거 쓰면 돼, 엄마. 예. 그 돈이 있나 없나도 모르겠지만. 근데 한 5초, 10초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실존하는 에너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에 7년 전 저에게 돌아간다면 저는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시 약간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 기운, 야 괜찮아, 여기까지 온 거 잘한 거예요. 애쓴 거고, 또 힘들면 한 2, 3개월 쉬었다가 근데 배는 빼야 돼. 뭐 이 정도는 말을 하겠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그날 전화 통화 이후로 마음이 좀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건 뭐 비단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비슷한 뭐 연령대이신 분이 많으니까 저희가 다 그러겠죠. 10년, 15년 일을 하고 산다는 게. 근데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잘 생각하다가도 그게 막 이렇게 훅 무너지는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뭐 햇빛은 비치고 물이 없어야 당도가 올라간다는데 지금 내가 그런 시기긴 한데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뭐 이렇게까지 당도를 높여야 돼 내가 지금. 아 진짜 정말 피곤하다 피곤해 정말. 근데 또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서로 교감하고 그래서 사실은 힘들수록 비대면으로든 아주 이렇게 조그맣게 방역수칙 지키면서 아주 소모임으로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시기를 넘기는 또 그거인 것도 같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되거든. 혼자 있으면 계속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혼자의 공간은 최소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혼자의 공간을 최소화하고 저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혼자 있을 줄 알면서 함께 해야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홀로 있을 줄 알면서, 그러니까 남하고 함께 하면서 홀로 있을 줄 알아야죠. 근데 남하고 함께 하지 못해서 홀로 있는 건 그건 홀로가 아니에요. 그건 혼자예요. 이걸 영어로 한다면 나중에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국말도 헷갈려가지고 지금 머리에선 계속 노래만 떠올라요. You are not alone. 나나나. 그 다음은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마이클 잭슨의 그 아시죠? You are not alone. 오늘 집에 가면서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너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뭐 좋은 가사 있어요. 노래도 잘하시고 마이클 잭슨이. 네. 자기 소개를 하는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밝히는 게 뭐죠? 그렇죠? 뭐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김창옥입니다. 자,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름이라는 게 뭐냐? 이름이라는 게 뭐죠? 이름은 어떻게 짓죠?
지금 말장난 하자는 건가요, 선생님? 좀 학구적인 얘기를 서로 해야지. 그럼 부모님이, 맞아요. 부모님이 지어주거나 장명소에서 지어요. 근데 어떻게 짓는 거죠? 그 원리를? 잘 되라고. 아이에 맞게 잘 되라고.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을 자기 그 이름으로 적어요. 뭐 그러니까 인디언 이름으로 보면 뭐 인디언의 이름에는 그런 인디언 이름은 길게 아예 풀어서 가잖아요. 뭐 외로운 늑대 아니면 뭐 겨울 하늘 뭐 십자성 뭐 이렇게 짓는 인디언들 이름들 들어보셨어요? 네. 영화를 좀 보셔요, 여러분. 그냥 좀 영화도 좀 많이 보세요. 지금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한자로 보통 짓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의 이름이 뭐죠? 하영이요. 하영.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그러면 좀 그런 식상한 거 좀 하지 마. 아이한테 식상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뭐 하은이 하나님 은혜 뭐 또 뭐 주영이 주님의 영광 이런 거 너무 정말 부모님이 너무 좀 유니크한 걸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영수야 영희야 철수 이런 게 지은 건데 그게 맞아요.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이렇게 부모가 소망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망이 아이의 이름이니까 이 아이를 부를 때 지금 뭘 불러주는 거예요? 소망을 불러주는 거예요. 소망을 불러준다는 거에 다른 말이 뭐예요? Pray. 영어 나오네요. Pray.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소망을 부르는 거예요. 주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존재 자체를 딱 볼 때 그 소망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 제2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요. 그게 뭐냐? 내 태어났을 적 내 이름은 부모가 소망을 담아서 불러준 거고요. 인간이 자기의 인식이 뜨이면 자기 소망의 이름을 자기가 무언으로 짓는 거예요. 내 삶이 어땠으면 좋겠다. Who are you?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전 그 중에 하나 저는 이것을 집중합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제 이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지은 자기 이름이에요. 아니면 전문가가 지어줬다고 해도 내가 동의함으로써 받아들인 내 소망이에요.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내 삶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이름은 하영이니까 하영이가 최근에 이제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고 몇이라고 그랬죠? 고3. 그러면 이제 아이는 인식이 열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인식의 소망이 영원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지금의 너의 소망이 뭐니? 라고 묻는 거죠. 하영아, 너는 요즘에 뭘 보니?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되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즘 자주 보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제 책은 저희가 거의 안 보니까 그럼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뭘 찾아보냐는 거죠. 뭘 듣느냐는 거죠. 뭘 보고 있냐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있냐는 거죠. 어디에 돈을 쓰냐는 거죠. 호랑이에 돈을 쓰나? 어디에 돈을 쓰냐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아주 현존하는 현실적인 소망인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곳,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 그게 하영이에요. 그게 자기소개예요. 뭐 우리 부모님은 어땠고요. 저희 부모님은 뭐 사이가 좋으신 몇 남매 밑에서 제가 자랐고 이런 거는 너무 일상한 거죠. 저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이건데 소망을 담아서 부어준 이름이 이건데 요즘 제 소망이 이거다. 소망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강렬한 소망은 어떻게 하냐면요. 집중해서 보고 반복해서 봐요. 그리고 눈으로만 보지 않고 정말 원하면 어떻게 해요? 몸을 이동해요. 무게중심을. 말 탈 때 하고 똑같아요.
말 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말? 제주도 같은 데라도 가서 말 타보셨어요? 여러분, 말 타면, 저 제주도 있잖아요. 농장에서 일도 하는데요. 말 타면 다이어트 진짜 많이 돼요. 여성분들. 여러분이 타시잖아요? 말이 다이어트가 너무 잘 돼요. 왜? 일단 무겁고, 그리고 잘 못하니까 말이 뛸 때 여러분이 엉덩이로 받고, 말이 뛸 때 여러분이 엉덩이로 받고, 말이 뛸 때 여러분이 엉덩이로 받고. 짜증나죠, 말도. 진짜 얼마나 짜증나요. 막 그냥 계속 손님들 태우고 막 그냥 초보자들 막 그냥 짜증나게 그냥 막 이걸 잘 맞춰서 닥다가닥다가닥다가닥다가 이래야지 말도 신나는데, 말이 올라오면 아줌마가 떨어지고, 말이 올라오면 아줌마, 말이 올라오면 아줌마. 그래서 말도요, 뭘 아는지 아세요? 말이 감각이 되게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에 딱 탄 순간 이 사람의 리더십을 알아요. 그리고 못돼 처먹은 말은요, 탔는데 얘 좀 뭐야 이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초보자 태우는 말들은요,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되게 늙은 말들 있잖아요. 예? 이제 걔네는 그냥 인생 다 살아가지고 이제 뭐,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지 뭐 이런 말들, 생생한 말을 잘 안 태워요. 사고 나거든요. 성깔 있으니까. 그리고 착한 말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착한 말 좀 줘요. 손님 이제 초보자들, 저희가 이제 뭐 말을 타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저희가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도 힘들고 말도 힘든 거예요, 그냥. 근데 말이요, 뭘 아냐면요, 말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첫 번째 방향이요, 이 고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재갈을 물리는 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안쪽에 치아를 뽑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쇠에 이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주 살살만 이렇게 딱 해야 돼요. 이렇게 딱 잡아서 아주 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팍 당기잖아요? 그럼 말이 놀라서 어떻게 해요? 앞발을 이 하면서 들고, 사람은 떨어지고 큰 부상을 입거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생의 방향을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안 가요. 삶도 거대한 말 같거든요. 사업도 그렇고. 사실 이거는 살짝 이렇게만 해도 알아요, 얘가. 근데 뭘 줘야 되냐면, 선생님, 당근을 줘요. 선생님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선생님 힘들었지만 선생님 주변 사람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점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만 힘든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선생님 물론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제가 딱 오늘 처음 뵀는데도 주변인도 힘들었을 거예요. 의도치 않게. 자, 당근을 주는 게 아니라 시선을 먼저 주라고요. 당신이 갈 방향으로. 자, 이렇게 닥다가 가고 있어요. 근데 나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럼 뭘 먼저 주라고요? 시선을 주라고요. 자, 근데 사람이 시선을 주라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지 않아요. 닥다가 정상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면 너 시선을 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닥다가. 이게 뭐야 이게? 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시선을 주면서 뭐를 틀어요? 아니, 고개를 이렇게 튼다고요. 아니, 이렇게 시선을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요? 닥다가. 여러분, 제주도 코로나 끝나면 말 좀 타세요. 아니, 서울에도 여기 많아요. 과천이랑 여기 이런데. 그 싼 데 싸거든요. 좀 추운 겨울 오기 전에 한번 타보세요. 이렇게 자, 닥다가 했어요. 닥다가. 자, 가려는 길로 눈을 보면 자연히 이게 돌아가요. 자, 머리가 돌아가죠. 머리가 돌아가면 지금 어디가 돌아갔어요? 머리는 척추의 끝에서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튼 거예요. 근데 말이 여기 지금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얘가 예민하니까. 말 눈이 여기 있는데 위에 있는 애가 뭘 보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등에는 감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 정도 각도로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살살이라는 거죠. 근데 시선을 먼저 주지 않고 이렇게만 해버려요. 봐요. 그럼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아프니까 들어버리는 거죠. 야, 지금 제가 말 교관 한 20년 한 사람처럼 얘기하네요. 딱 2번 탔거든요. 5만 원 주고. 아는 스님이랑 그 스님이랑 2번 5만 원 주고 딱딱딱 하면서 이거 딱 2번 했는데 아주 그냥 요거는 아주 그냥 2번 하고 한 그냥 20년 한 사람처럼 말하네요. 근데 이거 이론은 정확하게 맞아요. 자, 그러면 시선이 뭐예요? 자기가 소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거죠. 자기가 삶에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강사님, 삶에 내가 식당에 가서 주문하듯이 주문하면 음식을 다 줘요? 100%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확실한 거는 주문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갖다 줄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거실 거예요, 베팅을? 아니, 내가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돼? 그렇게 안 되죠. 안 되는 게 있죠.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거 없고 소망하는 거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쪽에 거는 게 더 낫죠.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예상하지 못한 선물도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 소망을 멈추지 않고 아이가 계속 보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엄마한테 아이가 쓰라는 거예요. 너 요즘에 뭘 바라보니? 우리 딸은 요즘에 뭘 자주 생각해? 그게 너야. 그게 널 소개하는 거야. 널 소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제 이름이 저희 부모님이 소망을 담아서 지어준 이름인데 저는 이제 제가 19살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름을 지어보았다. 소망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요즘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8년 전 제 소망은 그거였어요. 늘 행복하게 살 수는 없지만 종종 행복했으면 좋겠다. 늘 웃고 살 수는 없지만 종종 웃고 살면 좋겠다. 내 삶이. 그 소망을 가진 지 한 7, 8년 만에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종종 웃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웃지는 못하지만. 그게 제 7, 8년 전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대치동에서 고등학생 상대로 학원을 하나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방금 드네요. 자기소개서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논술 같은 거. 괜찮습니까? 네. 학부형으로 돈을 좀 내실 수 있겠나요? 네. 네. 그래요. 투자하실 분 계신가요? 3분? 아니, 애가 셋이 하시라고. 애가 셋이라고요? 아, 셋 다 보내겠다고요? 아, 저는 순간 보통은 3명 다 보낼게요 이러는데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셋 다 보내겠어요. 셋. 그러니까 좋은 책과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막 변화되거나 교육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는 만나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책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요즘은 이제 워낙 영상의 세상이니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좋은 영상들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좋은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늘 소개하는 거 하나 소개하고 마칠게요. 예, 제 인스타그램 혹시 이제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새벽에 라면을 먹었어요. 계란 2개랑 해가지고요. 자갈치도 좀 같이 먹었어요. 자갈치 아세요? 네, 그 이렇게 물고기 모양 이렇게 굽어진 거 있잖아요. 자갈치 먹었어요. 10시, 아니 12시 전후에 요즘에 희한하게 배가 막 고프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은 먹으려고 할 때가 좋나요? 먹고 나서가 좋나요? 먹을 때가 돼.
먹으려고 할 때, 먹을 때, 그때가 좋죠. 네네. 근데 먹고 나선 후회되죠. 그러면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걸 자주 먹으면. 가끔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가끔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한 이유는 자갈치 광고가 들어올지 몰라서 제가 너무 그렇게 호도하면은 제가 기업과 너무 담을 쌓는 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부드럽게 가끔은 먹어야죠. 자갈치. 또 추억을 먹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지만 먹고 나서 느낌이 좋지 않은 거는 자꾸 하면 안 좋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 끝날 때 좋은 것이 우리한테 좋은 거죠. 운동은 하려고 할 때 좋은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샤워할 때가 제일 좋죠. 그리고 탁 가게 나와서 삼육두유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쫙 마실 때 그때 좋은 거죠. 등산은 가려고 할 때보다 이렇게 탁 내려오면서 공기 이렇게 탁 마시면 그때 좋고, 조깅도 하려고 할 때보다 하고 나서가 좋고.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든 끝이 좋은 느낌을 주는 게 그게 우리한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책이든 어떤 유튜브든 그 유튜브가 끝났을 때 내 느낌이 좋은 거, 그게 좋으면 좋죠. 감사합니다.